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교육과정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강현주 장학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자율과정 이야기 2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7월에 1탄이 방송이 되었고요. 그 1탄에서 제가 서두에 학교 자율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혹시 학교 자율과정이 뭐지? 라고 아직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경기 초등교사원 유튜브 경기 교사원 TV 초등 유튜브 채널에 탑재된 학교 자율과정 이야기 1탄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서두에 길게 말하지 않고요. 실제로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될 만한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탄천초 양선희 선생님께서 주제중심 교과융합형 학교 자율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요. 다음으로는 수청초 김미라 선생님께서 스팀 문화예술 중심 학교 자율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 질의를 받은 내용이 사전 질의를 좀 올려달라고 공문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사전 질의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궁금하신 점들을 이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모든 발표를 마무리한 이후에 마지막 타임으로 선생님들의 채팅창 질의에 대한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첫 번째로 탄천초 양선희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중심 교과융합형 학교 자율과정을 발표하게 된 탄천초등학교 교사 양선희입니다. 저는 탄천 마중물 6 프로젝트라는 우리 학교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중물 프로젝트라는 것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다음 학년도의 학습에 도움이 되게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 위한 준비라는 뜻에서 마중물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탄천초등학교의 교육 비전은 함께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학교이고요. 도전하고 상상하고 참여하는 어린이로 키우기 위한 탄천초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전하고 상상하고 참여하기 위한 배움의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교사들이 할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탄천 마중물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조금 이른 준비에 시작을 했는데요. 12월부터 그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가장 그 해당 학년도의 교육 과정을 잘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어느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그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프로젝트 학습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인문사회, 시민교육 쪽으로 굉장히 치우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환경에 대한 내용이 소홀해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균형 있는 배움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인문사회와 과학 환경 영역으로 주제를 분류를 해가지고요. 각각 한 줄기씩 그 연계된 교육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줄기와 과학환경 줄기로 관련 교과 및 성취 기준을 일단 추출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대강의 수업 계획을 세워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뭐 혁신학교 예산이라든지 성남형 교육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나온 교육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1학년부터 지금 아래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주제를 한번 설정을 해 보았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시민교육과 과학환경교육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그 줄기를 한번 뽑아 보기로 하였습니다. 1학년은 적응 활동을 해야 되겠고요. 기본적인 또 한글 교육, 또 기본적인 수교육, 샘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는 1학년이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학년에는 세계 여행이 나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다른 학년도에 다문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6학년에 나오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의 밑바탕이 될 마중물이 될 교육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3학년에서는 지역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4학년에서는 민주 시민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5학년은 교육 연극으로 만나는 역사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6학년은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세계의 그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줄기로 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 환경 교육에 있어서는요. 1학년은 계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거는 1년을 통틀어서 하는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학년은 나의 몸과 마음, 이거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3학년은 동물과 자연에 대한 이야기, 4학년에는 과학에 보니까 물 이야기가 두 단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중한 물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학년에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겠고요. 6학년은 그린 지구라고 해서 이것도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학년에 물에 대한 이야기, 물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6학년에는 탄소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시면 학생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들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 환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배움들로 꾸미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2월이 되었고 새로운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그 해당 연도에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 선생님들께서 지난해 12월에 만들었던 계획서를 다 받아보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계획 이제 보면서 또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그렇게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제로 이런 내용으로 쭉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도움 말씀들을 많이 얻어서 다시 한번 수정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12월에 그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2월 달에 뭐 전입해 오신 선생님도 계시고 새로운 식구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많이 어렵지 않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에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목별로 진도표를 작성을 하는데요. 그 교과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내용 구성을 보고 진도표를 이리저리 바꾸어서 비슷한 주제끼리 묶어서 한 시기에 공부할 수 있도록 진도표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전학공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항상 수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수업 계획을 수정해야 되거나 보완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를 했었고요. 계속 만들어지는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일단은 계획이지만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특성이라든지 지역의 특성들을 좀 더 고려를 해서 또 시기적인 특성을 고려를 해서 조금씩 추가되거나 수정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한 달에 한 번 수업 동아리를 갖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전 학년 선생님들 물론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지만 그 구성원들을 보면 그 학년에 어떤 학년도 빠지는 학년이 없이 원하는 선생님들이 모두 다 와서 수업 동아리를 통해서 함께 수업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 수업에 아주 많은 관심과 또 다른 학교에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께서 이 수업 동아리에서 이제 좀 주요한 역할을 해주시는데요. 네.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흥미롭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것들을 기록에 남겨서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하고 그것을 자료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그것들을 더 구체화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시별 수업 계획은 조금 더 구체화했고요. 그다음에 이미 수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도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다른 학년 선생님들과 그 내용들을 공유를 하면서 연계성을 더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것을 잠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1, 2학기 모두 다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저희가 실제로 수업을 진행했던 1학기의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1학년, 저희가 어떻게 내용을 구성했는지 간략하게 내용을 보시면 대주제가 있고요. 또 본주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교과들을 다 뽑아 보았고요. 그것과 관련 있는 성취 기준을 이렇게 다 같이 뽑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꼭 가르쳐야 하는 핵심 개념, 아이들이 함께 공부해야 하는 핵심 개념을 한번 뽑아 보았고요. 그다음에 어떤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수업자의 의도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식과 그다음에 이제 수업 계획인데요. 여기에 사진이 나와 있는 이유는 이미 1학기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 본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관련 도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있는데 그 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이라든지 도서에 대한 예산을 미리 계획을 세우면 저희가 예산 사용하는 데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이제 1학년 입학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배우고 한글 기초와 수학 기초를 배우게 되는 나는 1학년이라는 프로젝트의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2학년이 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나의 몸과 마음, 성장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환경 영역에 속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각 신체 부위라든지 성장하는 것을 측정해 본다든지 하는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몸이 성장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마음 건강해서 마음이 자라고 또 다른 친구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들을 배우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감정에 대한 공부를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역을 나누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영역을 이렇게 딱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인문사회와 과학환경 영역이 융합되어지면서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그런 융합적인 교육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3학년은 우리 고장 성남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실제로 이 주변을 다니면서 체험학습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보고서도 작성을 해보고 시도 지어보고요.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체험도 해보고 했었는데요. 원래 우리 동네 이 동을 탐방하는 것은 2학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지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아이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해보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성남 전체 공부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 주변의 정자동을 탐방해보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4학년은 민주 시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이 발표를 해보는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문조사도 해보았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아이들이 그냥 생각해내는 것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를 조사를 해보고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서 우리 지역에 알맞게 바꾸어 보는 그런 활동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를 하고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까지 벌여보는 식의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5학년 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태양계 여행 가이드를 아이들이 만들어 보았더라고요. 어떤 행성은 어떻게 여행을 해보세요 하고 여행사의 직원처럼 그렇게 여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보고요. 실제로 또 갔다 와서 기행문을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하는 재미있는 활동을 했는데요. 온 교실이 다 행성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직접 만들어 보고 비교해 보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과학 교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술 교과와도 접목이 되어서 아이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행성 공부를 이렇게 과학 시간에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악 교과서에 보면 6학년 교과서에 그 홀스트가 작곡한 행성이라는 제제곡이 나옵니다. 감상곡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년 간의 연계를 통해서 5학년, 6학년 선생님들께서 아마 성취 목표는 같을 거예요. 그 학년에 해당되는
그런 음악적인 특징들을 알아보고 하는 그게 성취 기준은 어떤 제재곡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협의를 통해서 좀 학년 간에 이렇게 바꾸어서 아마 행성을 5학년에서 감상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또 이렇게 위계 연계를 생각을 한다면 5학년에서 배운 행성을 6학년에서 그렇게 감상곡으로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6학년의 내용입니다. 6학년은 아이들이 올바른 지구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본인을 돌아보는 활동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국어, 도덕, 미술 교과와 함께 이렇게 통합을 해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나의 과거도 알아보고요. 또 현재의 나도 알아보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성도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특징적인 것은 6학년은 도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책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끌어보고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과 자신과의 또 연관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 교과와도 굉장히 활발히 이렇게 통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제언을 좀 드리자면은요. 영화나 도서 같은 것들을 우리 학교는 지금 저희 학교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 성취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 예술 작품을 많이 활용을 한다면 아이들이 깨닫는 것, 또 보고 배우는 것, 또 생각해 보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풍성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도서를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었는데요. 그냥 도서를 만약에 활용을 하게 된다면 여러 교과 또 여러 단원을 함께 통합적으로 관련 지어서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이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냥 한 단원을 쪼개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서를 통해서 뭐 인물의 마음도 알아볼 수가 있고요. 또 뭐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도 배울 수가 있고요. 각 그 인물의 특징을 알아보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인물에게 편지를 써보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그 관련 단원을 같이 배우면서 큰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큰 줄기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도 더 많이 늘어서요. 아까 도전하고 상상하고 참여하는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우리 학교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이렇게 긴 호흡으로 가는 프로젝트 학습은 굉장히 아이들을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활동을 굉장히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고 생각해 보고 교류해 보고 협의해 보고 하는 내용들을 많이 늘리는 학습이 지금으로서는 아이들에게 참 필요한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학교가 학년 간의 연계를 고려한 교육 과정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선생님들도 '아 저 정도라면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일단은 여러 학교에서 같이 그렇게 뭐 적용 가능성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일반화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조금 더 연구를 통해서 더 그 줄기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민주시민교육 위주로만 진행이 되었던 그 프로젝트에서 벗어나서 저희도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 새로운 시도가 좀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간다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년 간의 교류를 좀 더 활발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올해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음에 올해 교육과정 반성회를 통해서는 학년 간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학년에서 이런 내용을 했고 우리 학년에서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것을 줄기를 어떻게 하면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떤 주제로 더 명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그 관련성을 좀 더 찾아가는 활동,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취 목표를 기준으로 배움 내용을 열어두기라고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일단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뼈대는 성취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년도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성취 목표가 저희들에게는 가장 필요했던 거고요. 그 성취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 사용하는 교재나 학습하는 방법은 충분히 선생님들 간의 그 협의를 통해서 새롭고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성취 목표를 남겨두고 그 나머지 내용들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더 흥미를 많이 가질 수 있을 만한, 아니면 더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만한 교재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배우는 것이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학생의 삶과 연관을 지어서 학생들이 세계 민주 시민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우리 환경에 더 도움되는 일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지구나 그런 우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열어두신다면 아이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배움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산 수청초등학교의 교사 김미라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올해 2021 경기도 교육청 학교 자율과정 실천학교로 1년차 먼저 시작을 해봤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시작한 에이스팀 문화예술 중심의 학교 자율과정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먼저 첫 번째, 저희 수청초등학교의 사람과 공간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학교 자율과정이 정말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 간에 나누는 그런 문화가, 그리고 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학교가 어떻게 변신해 갔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개년 중장기 학교 교육과정 계획과 학교 자율과정 편성이 어떻게 연계돼서 이루어졌는지를 소개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자율과정에 담은 저희 학교의 에이스팀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의 사람과 공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하고 있고요. 20학급 규모입니다. 이종우 교장선생님과 교직원 55명, 교사가 29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직원을 소개를 드린 이유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교직원 모두가 힘을 합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수청초에 와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하기에 앞서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교육 공간을 혁신하는데 최근에 애를 많이 썼는데요. 2020년부터 2021년 오산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교로 목공 메이커실을 구축한 바 있고, 작년에는 올해 이어서 오산 별별수 프로젝트로 학교 미술관 갤러리가 2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경기도 교육청 학교 자율과정 실천학교로 신청을 하고 저희가 꿈꾸고 도전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한번 실현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의 학교 자율과정을 소개해 드리는 데 있어서 저희 학교가 어떤 공간에 위치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가운데 수청초등학교가 보이시죠? 저희 학교에서 큰 길을 건너면 경기 도립 무량기 수목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학교의 오른쪽에 보시면 고인돌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요. 이 공원은
앞에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구석기 시대에 여러 고인돌이 한 10여 개 점이 그 시민들과 함께 공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희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이 오산이라는 지역은 생태, 그리고 구석기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유물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 뒤에는 문헌서원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저희 학교의 이쪽에 보시면 역 근처로 해서 오산 혁신교육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보다도 더 학교에 가까이 오산에서 이루어진 혁신교육을 지원받고 저희가 궁금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수청초등학교의 학교 자율과정은 에이스팀 문화예술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에이스팀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에이스팀이라고 하는 것은 A, 문화예술, 인문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과 같은 STEAM, 융합교육을 A스팀이라고 합니다. 스팀 중에서도 중심에 문화예술을 두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별칭으로 A스팀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말 그대로 문화예술이 중심이 되는 융합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의 A스팀 교육을 저희가 학교 자율과정의 타이틀로 가져가게 된 이유는 학교가 전통적으로 문화예술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여기에 학교 자율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발표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융합교육을 실현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학교 미술관이 저희 학교가 생겼는데요. 그 복도의 미술관 명화와 그다음에 인문도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융합교육을 실시했고요.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트라고 써 있기 때문에 미술로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그냥 미술이 아니라 인문예술, 그러니까 문학이라든가 음악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공간에 만들어져 있는 목공 메이커실을 활용해서 목공을 통한 융합 메이커 교육, 그리고 오산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드론 등 소형 로봇을 활용한 AI 기반의 융합 교육, 그리고 지역의 교육과 연계한 뮤지컬, 공연, 퍼포먼스, 아까 보신 것처럼 지역의 역사와 문화 전통, 그리고 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교육. 저희가 가져가는 학교 자율과정의 키워드들은 이와 같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키워드의 교육들을 특화해서 가져가기 위해서 그동안 교육의 공간을 바꾸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런 공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수청 꿈마루 야외 공연장입니다. 그냥 벽이었고 그냥 바닥이었던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에 예쁜 벽화를 만들고 또 교장 선생님께서 목공에 재능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목공으로 아이들이 누구나 공연을 하거나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이들 누구나 이렇게 드럼을 칠 수 있다는 건 너무 즐거운 학교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드럼 있는 것을 보고 걱정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비전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하지 못하게 막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열어주고 그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규율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자율적인 아이를 기르는데 강조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저희 학교의 아이들이 그렇게 잘 커 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요. 앞에 있는 드럼 외에도 이렇게 누구나 키보드를 칠 수 있고 또 누구나 반주 악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그 뒤쪽에 이제 의자처럼 앉아 있는 부분은 사실은 다 뚜껑이 다 열리는데 그 안에 각종 기타나 이런 악기 장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전원만 키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아이들 핸드폰으로 음악을 바로 연결해서 공연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작년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됐을 때 가을에 음악회를 하던 모습입니다. 학교 좀 시설 모양이 조금 독특하죠. 마치 광장처럼 보였는데요. 이러한 어떤 특징이 단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장점화해서 누구나 저희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화예술, 그리고 스스로 발표하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청 명화 갤러리 미술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오산시에서 관련 홍보 영상이 제작된 바가 있어요.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 한 초등학교 건물 전체가 미술관으로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벽면 곳곳이 중세부터 근현대를 대표하는 작품들과 창작 미술품으로 채워졌는데요. 그만큼 학교에서의 일상이 즐거워지고 함께 꾸민 공간에 대한 애정도 커졌습니다. 특별하고 유별난 공간 혁신으로 아이들의 창의력과 지혜가 샘솟는 학교,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7세기 대표작 중 하나인 베르메르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부터 현대미술의 거장 샤갈의 바이올리니스트까지 초등학교 건물 곳곳이 동서양을 대표하는 명화들과 창의성이 더한 벽화들로 채워졌습니다. 오산시가 지난 2018년부터 학교 공간 혁신을 위해 진행해온 별별수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차가운 벽에 그린 창문 너머로 펼쳐진 고흐의 꽃피는 아몬드 나무, 앙리 마티스의 폴리네시아 바다에서 영감을 얻은 벽화는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폴리네시아 바다라는 앙리 마티스의 작품인데요. 이 그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바다 생물이 추상화 형태로 표현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고 총명하게 자라서 현수염 돌고래처럼 크게 되어서 넓은 세상으로 비상하라는 그런 염원을 담은 작품입니다. 아이들은 영화 속 장면에 들어가 드라이브를 하듯 운전대를 돌려보기도 하고 낙서가 허용된 모나리자 그림에 안경을 그려놓고는 한바탕 배꼽을 잡습니다. 매번 다니는 계단과 복도가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워지니 학교 생활에도 소소한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벽화가 생기고 친구들끼리 와 이거 봐 하면서 신기해하고 되게 우리 학교가 예쁜 것 같아서 뿌듯해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았어요. 예전보다 자유로워진 느낌? 4학년 때 코로나가 처음이기도 해가지고 분위기가 되게 묵직했던 것 같은데 분위기도 풀리고 학교 올 때 좀 더 기대가 돼요, 지금보다. 건물 전체가 미술관이 된 이 학교는 앞으로 교과 과정과도 연계해 다양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미술에 대한 소양을, 명화에 대한 소양을 쌓고 평생토록 기억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산시의 별별수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한 초중고는 모두 20곳. 실내 숲과 책놀이터, 문화예술 활동 공간에 이르기까지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오산시는 학생들의 창조성을 높이고 오고 싶은 학교를 네, 어떠셨어요? 네, 저희 학교의 복도가 사실 굉장히 동쪽으로 지어진 학교여서 굉장히 어두웠어요. 근데 복도에 한 60에서 70여 종의 70여 작품의 그런 미술 작품들이 걸리고 그런 작품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그림 아까 보신 것처럼 고흐의 전통 유명한 작품에 밑에 보면은 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미래형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또 거기에 아이들이 직접 핸들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되어 있고요. 이 고흐 그림 옆에 보면 또 드론이 날고 있어요. 그래서 명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미래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냥 단순한 명화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많은 상상을 하고 도전하고 또 많은 창의력을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은 공간들 외에도 또 목공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해서 저희가 목공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탄천초등학교처럼 저희 학교는 아직까지는 교육과정의 그런 설계 재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학년별 위계성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지만 또 저희가 수기를 했을 때 이야기를 나왔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냐면 기존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과 지금 하는 학교 자율과정이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으로는 학교 자율과정은 학교가 같이 가고자 하는 비전, 소위 무슨 주관이라고 운영되는 것들을 조금은 성취 기준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자. 그리고 오산시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지역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간이랑 연계돼서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학교 자율과정을 만들어 가자. 만약에 이 학교 자율과정이 잘 만들어진다면 저희 학교만의 교과가 개설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비전을 담았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장면은 3, 4학년들이 지금 목공 수업을 하는 장면인데요. 목공 수업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올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 4학년은 뭐 톱질하기, 망치질하기, 못받기, 나사받기, 드릴 사용하기 이와 같은 미션 단계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간단한 자료를 만드는 것, 그리고 5, 6학년은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들을 작품을 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5, 6학년에서 지금 목공 수업을 하는데요. 저희 교장 선생님이 목공을 잘하셔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어떤 것을 만들고 싶은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원격 수업을 하는데 태블릿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치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구안을 통해서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책 거치대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 밖에도 저희 학교는 실내에도 악기 연습실이 있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교사 밴드인데 옆에 보면 저희 학원 위원장님도 참여를 하고 계세요. 이 밖에도 학생들 밴드도 2개나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년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다가 보면은 전시를 할 때가 꼭 있는데요. 전시를 할 때도 누구에게 물어보고 어떻게 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떤 학년이든지 편하게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장도 복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밑에 있는 받침이 가변식으로 벽에 붙었다가 세울 수가 있는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 학교는 학교 자율과정을 준비하기에 앞서 학교 공간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고 변신을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와 같은 문화예술의 기본적인 역량과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2월까지 거쳐서 3개년 중장기 교육과정을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3개년 중장기 교육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학교 자율과정이 정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큰 그림을 함께 결정하고 공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교 교사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주제 중심의 우리 학교의 학교 예술 융합 교육을 강화해 가는 것, 그리고 오산시와 함께하는 마을과 학교가 연결되는 학교 자율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아주 중요한 3개년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장기 교육과정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한번 손을 봤고요.
저희 학교의 비전은 제가 교직원도 모두가 다 행복하고 서로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학교다라고 처음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학교의 비전이 바로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쇼 수청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쇼라고 하는 말이 우리 한국말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느끼시는 분도 간혹 있는데, 실제로 쇼라는 얘기는 정말 실력이 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점 교육 활동도 딱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에듀테크 스마트 교육, 그리고 미래형 민주시민 교육으로 저희 학교의 역점 교육 활동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자율과정이 그러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추진 방향과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는 3개년 중장기 수기에 따라서 학교의 비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사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유했고요. 학교 자율과정이라는 새로운 것이 들어옴에 있어서 위에서 강요하는 형태라기보다는 학년 내에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학년 교육과정의 협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산의 지역 연계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크게 욕심내지 않았고요. 학교 자율과정 우리 운영 1년 차니까 1년 차에 맞는 시작, 그리고 자율과정답게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그것에 관해서 함께 실행해보고 함께 반성해가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자는데 추진 방향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그 방침을 바탕으로 해서 2월 달에 새학년 준비 기간 내에 학교 자율과정 연수를 실시하였고요. 2월에 학년군 학교 자율과정 운영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교육과정의 내용과 그 내용의 계열성을 조정을 하였고요. 1학기 동안 학교 자율과정을 학년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7월 달에는 운영의 성과와 나눔을 협의하였습니다. 학교 자율과정의 시수 확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학년의 의사결정을 매우 존중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고학년에 비해서 저학년은 학교 자율과정 시수가 조금 더 적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을 진행해 가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시수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솔직히 욕심도 조금 있었지만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또 그래서 1년 차임을 1년 차에 답게 욕심내지 않으려고 선생님들께 늘 선생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저희 학교의 학교 자율과정은 특색이 문화예술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시수를 많이 잡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대체로 체육이나 음악, 미술과 연계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의 교육과정에서는 은미체 예술교과에서 시수를 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계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연계된 것을 괄호로 넣었습니다. 그 대신 1년 차에서 욕심내지 않았지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함께 가자는데 저희들의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년군별 시수를 확보를 했는데요. 학년군별로 보시면 은미체 연계를 포함했을 때 그리고 창체를 포함했을 때 약 82시간 정도의 자율교육과정 시수를 학기 초에 확보를 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1학기를 운영해 보니까 실제로 더 많은 부분을 학교 자율과정으로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예술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과 어떻게 연계되었는지 세부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교과에서 인문 독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학교 지역과 함께 가는 오산 시민학교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에이스팀만의 주제 탐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음악과 미술 교과 안에서 융합할 수 있는 시수를 20시간씩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예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의 무량기 수목원이라든가 고인돌 공원과 같은
숲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매 학기마다 4시간씩 목공 메이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저희가 나아간 진보된 부분으로는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스스로 아주 간단한 간이 보고서라도 어떤 본인의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8시간 확보를 했습니다. 운영하는 시간들은요, 뭐 학기 초라든가 혹은 학기 말과 같이 집중해서 특정 이수를 하는 이런 형태를 하기도 하고요. 뭐 다문화 주간, 이렇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주간 활동 이런 것들을 학교 자율과정에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5월과 6월에 걸쳐서 환경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음악 안에서 아까 융합 음악과 같이 교과 안에서 융합된 형태의 예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으로 한 학기 전체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순서에 따라서 저희도 학기 초에 기본적인 학교 자율과정의 안에 있는 세부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를 계획을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학교 자율과정을 처음에 만나셨을 때 조금 낯설고 어색함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본으로 제시되는 틀은 선생님들이 부담을 갖지 않는 틀로 제시를 했고요. 이렇게 제시된 틀이어도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굉장한 많은 회의와 자료들이 오고 갔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거는 문화예술 교육으로 뮤지컬 수업을 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간혹 성취 기준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성취 기준을 나름으로 개발을 해보는 그런 시도를 했던 학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학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학교 자율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 4학년군 학교 자율과정 1번 문화예술공연 협업 작업을 통해서 자기 삶을 성찰한다. 이렇게 학교 나름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에 해당되는 성취 기준을 개발을 해보았고요.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생들이 주도해서 스스로 질문을 찾고 탐색하고 본인이 활동을 해보고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을 확보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명확하지 않은 성취 기준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렇게 성취 기준을 다시 설정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학교 자율과정 운영을 통해 실천을 통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 학교의 미술관을 이용한 예술탐험 프로젝트입니다. 전 학년에 걸쳐서 이 예술탐험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오산 시립미술관에 있는 도슨트 선생님들이 연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직접 와서 같이 지도를 해주시기도 했고, 올해 저희가 미술관이 생기면서 학부모회에도 도슨트 학부모회가 그 학부모회 산하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로. 그래서 이 도슨트 교육 같은 경우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이렇게 도슨트 교육을 역량 강화를 통해서 2학기에는 전 학년에 학부모들이 교육 기부를 하는 그런 수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 예술탐험에서 우리가 단지 명화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명화 속에 있는 작가나 시대, 지역의 이야기들을 담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5월 달에 독서 토론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이호백 작가님이 동화 작가이시기도 하지만 그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미술과 관련된 책들, 입문 도서들을 선정을 하고 그거와 관련돼서 원격 수업에서 독서 토론 질문을 만들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줌으로 작가와 만나는 이런 활동들도 연계해서 예술 탐험이 다만 미술에 관한 활동이 아니라 여러 활동들이 복합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목공 메이커 융합 프로젝트가 이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에 8차시씩 진행이 되는데요. 특히 5, 6학년 같은 경우는 생활 속에서 문제를 찾고 문제를 탐색하고 디자인을 설계하고 목공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작품들을 생활 속에서 살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런 감성 체험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태블릿 PC 그 거치대 아이들이 만든 모습이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근데 이 안에 보면 이제 전기 회로까지 포함이 돼서 이거는 2학기 때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 교육과정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6학년에서는 진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오산시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학습 전략을 세워보고 또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메이커데이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자 디자인을 해본다거나 마시멜로우를 이용한 어떤 챌린지 도전 이런 것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올해는 특히 오산시에서 드론 축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주셨고, 저희가 4, 5, 6학년에서 순차적으로 나눠서 차시를 정하고 드론을 활용한 게임을 만들어보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와 연계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3, 4학년에서 지역교육과정과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례는 보시면, 여기 보시는 그림이 보면 오조봇입니다. 그래서 오조봇이 그 움직이는 동작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걸 보면 쓰레기가 어디가 많이 무단 투기가 되어 있는지 아이들이 조사를 하고, 이 무단 투기가 되어 있는 곳들, 대표적인 곳들을 정하고 이곳들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로봇의 동선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보는 이런 AI 융합이 되어 있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봤고요. 실제로 이 오조봇 부분은 아직 못했어요. 7월 달에 갑자기 모두가 다 전면 원격 수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2학기 되고 이제 바로 연결해서 못한 부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와 같이 저희 학교의 자율과정을 한번 보시면, 학교 자율과정을 한 학기 동안 시도를 해보면서 생각보다 나름의 보람과 가능성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중장기 계획과 학교 비전, 그리고 학교 자율과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니까 저희가 새로운 거를 할 때도 그 일관성 안에서 결정을 하니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 교육과정의 철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사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조금은 미약할 수 있죠. 처음이니까. 하지만 그 낯선 느낌과 부담을 강압이 아닌 어떤 스스로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작은 결정이더라도 함께 할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것들을, 이런 학교 문화를 통해서 그런 낯섦과 부담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성취 기준을 저희가 성취 기준이랑 조금은 떨어져서 이렇게 학교에서 가져가는 비전에 따른 역량, 그런 어떤 특색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면서 조금 유연한 그런 경험들을 해보았고요. 때로는 성취 기준을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구나 라고 하면 성취 기준에 관한 이해도 조금 더 할 수 있었던 경험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주도를 하려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될까, 이거에 관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와 지역의 교육과정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여백을 만들면서 조금 더 교육과정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러워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냥 짜는 거에서 어떤 것들이 무작위로 들어오는 것과 저희가 여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지역의 교육과정을 넣어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경험은 비슷한 듯 하면서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민과 도전은 남아 있는데요. 나이스 생활기록부에 보면 전혀 학교 자율과정이 있는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연동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 부분은 1년 차일 때는 좀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단점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장점으로 본다면 선생님들이 되게 낯설고 부담을 많이 느끼셨는데, 실제로 3월에 들어가서 운영을 하면서는 그런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주제 중심의 그런 프로젝트나 학교 운영에서 하는 그런 특색들이랑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많이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여전히 부담과 어색함을 느끼는 선생님들은 존재했고요. 그 선생님들 하나 한 분 한 분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이 일어나는 학교 공간과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학년별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지지해주는 그런 문화, 그다음에 특정 어떤 사람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문화, 그다음에 요청사항이 교무실로 들어오거나 해당 부서로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문화, 그리고 전문자학습 공동체랑 연결이 돼서 함께 배우고 또 나누면서 커가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더 학교 자율과정을 다듬어 보고 조금 더 확장해 보고 한번 같이 더 추가로 질적인 부분을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수청초등학교의 모두가 행복한 수청초등학교의 즐거운 학교 자율과정 이야기를 들려드렸고요. 이 학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천초등학교 그 마중물 프로젝트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선생님들 정말 훌륭하시고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그 수청초등학교는 공간이 이미 다 혁신이 된 학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공간을 보기만 해도 그냥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문화예술적으로 굉장히 특화된 학교 자율과정 운영하는 모습, 그 속에서 또 뭐 고민과 도전까지 또 제안을 해주시고 가능성까지도 좀 다양하게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미라 선생님, 양성희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그 학교 자율과정이라는 거는 교육 공동체가 교육의 큰 그림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또 그 과정 속에서 천천히 꾸준히 함께 가야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제 학교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고, 이제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도에 있는 그 1,300교가 넘는 우리 초등학교가 다 함께 정말 꾸준히, 그러니까 약간의 편차들은 있을 수 있고 그 편차 자체가 어디가 옳다 그르다 이런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교육 공동체가 꾸준히 천천히 지속적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좀 있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실은 이 학교 자율과정 이야기를 계속 저희가 꾸리고 있는 거고, 오늘 너무 좋은 나눔이 다른 선생님들께도 큰 자극과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사전 질의를 받고자 했으나 사전 질의는 없었어요. 제가 볼 땐 방학에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개학을 한 학교들이 아주 많죠. 공사다망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유튜브 생방송 제가 여러 차례 진행을 봤는데 당일에 생방송을 듣지 않으셔도 이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은 워낙 뜨거우셔서 추후에 계속적으로 이 방송들을 많이 청취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들은 추후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많이 좀 공감하시면서 들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두 분이 너무나 그 교육과정의 조예가 깊으신 듯하여 그냥 현장 선생님으로서 또 자율과정을 첫 스텝을 밟아가시는 입장에서 진짜 학교 자율과정의 키워드를 꼽자면 어떤 게 진짜 학교 자율과정의 키워드로서 꼽을 수 있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좀 팁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양선희 선생님 먼저 혹시 간단하게라도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키워드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한마디로 만약에 나타낸다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맛있는 수다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어렵게 생각하고 멀리만 생각하면 사실은 아마 시작하시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전부터 프로젝트 학습에 대한 고민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만들어 왔던 것이 있어서 이번에도 인제 '이거를 좀 어떻게 바꾸어 볼까? 새롭게 도전해 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크게 어렵게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협조를 하고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다가가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이런 것 좀 해 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뭘 그런 걸 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사실은 시작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해 볼까요?" 했을 때 "어떻게 해 볼까요? 이런 거 한번 해 볼까요?" 라면서 자유롭게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 좀 재미있게 이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관리자분들께서 물론 행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멋지게 잘 처리를 해 주시고 빠른 처리를 해 주시지만 일단은 수업에 있어서는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수석 선생님, 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모두 다 이 교육 과정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학교 교육 아이들의 또 즐거운 교육을 위해서 또 필요가 있는 교육을 위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기 때문에 여쭤봤을 때 굉장히 이렇게 좀 도움 말씀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교무실에 찾아가서 교장실에 찾아가서 "저희가 이런 학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이런 거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의 말씀을 주실 거고 그냥 편안하게 오가는 이야기 속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와 역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갑자기 제가 정말 질문을 드렸는데도 저도 엄청나게 공감을 하면서 고개를 정말 끄덕끄덕하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양선혜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미라 선생님 경기도 교육과정 또 개발위원 중에 한 분이신데 이 학교 자율과정을 또 만들어 내신 분 중에 한 분이시고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저희가 학교 자율과정 실천학교를 하게 된 이유도 제가 경기도 교육과정을 이제 개발하는 한 사람으로 이것들에 대한 어떤 큰 그림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구현이 되고 제가 해 봐야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도 쪼끔 더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실천학교를 신청하게 됐었고요. 하면서 느낀 점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교의 비전이 있어요. 목표가 있고. 근데 그 비전과 목표가 분명히 모든 교과와 모든 학급 경영이나 학교 경영에 다 들어가긴 하지만 그것만이 움직일 수 있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에 우리의 비전에서 담고 싶은 것들을 담아 갔을 때 이게 학교 자율과정으로 잘 정착이 되려면 교사가 바뀌고 관리자가 바뀌어도 교육과정의 전통으로 남을 수 있어야 저는 '학교 자율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탄천초에 양선희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서 학년별로 이렇게 체계적인 어떤 소단원이잖아요, 나름의. 그런 것들이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교 안에서 뭔가 강요해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혹은 특정 선생님이 이 학교에서 나가면 없어지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것들이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1 학년부터 6 학년까지 졸업을 하면서 계속 아이들이 함께 여기서 똑같은 내용들을 공부하고 졸업해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학교만의 독특한 코스. 네, 그게 학교 자율과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교육과정의 전통을 만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역시 제가 질문을 드려서 당황하게 만든 거 아닌가 고민을 했었는데 드리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 지속 가능한 학교의 교육과정, 학교 그 구성원이 바뀌지 않아도 그 학교의 여건과 특색을 잘 반영한 교육과정. 물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교육 활동들은 굉장히 가변적이고 또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좀 전통이 될 수 있는 그 교사가 개발하는 교사 공동체가 개발할 수 있는 또 더 나아가서 그 뭐 학생, 학부모까지 좀 공동체 범위를 넓힐
높여서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 자율과정의 모습들이 조금씩 구현해 나가리라고 저는 믿고요. 저도 현장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도 계속적으로 그런 인식들을 개선해 나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서 저는 이 여백이 있을수록 다양화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히 생각을 했고요. 이 여백을 선생님들이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훨씬 더 다채로운 교육 과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들 혹시나 저건 너무 무리야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그냥 잊어버리세요. 나 저 무리한 교육 과정을 나 따라해야 돼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첫 단추는 학교에서 깨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서로 간에 아까 양선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교육 과정이어야 된다는 그 가장 기본은 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인 발언 사항 없으시면 이만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학교 자율과정 2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2탄이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사실은 제가 이 두 학교를 섭외한 이유도 경기교육모아 홈페이지에 학생중심교육과정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속에 이제 여러 학교들의 학교 자율과정 운영 사례들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제가 이제 여러 학교 교육과정을 들여다보면서 두 분께 연락을 드렸던 거예요. 선생님들도 더 많은 학교 사례들 보고 싶으시면 경기교육모아 학생중심교육과정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공문으로도 그 접근 경로 명시해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고 2탄, 3탄, 4탄, 5탄, 6탄 계속 이어집니다. 선생님들 많은 도움, 그 나눔과 공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도.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